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11시 구간의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지수가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그런데요. 현재 구간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주,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매도가 거세게 나오고 있고요. 또 시총 상위 IT주들 네이버나 카카오에도 매도가 급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0.75%까지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80선은 오늘 그래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는 수급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로 시장 견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1,600억 원대까지 매도 폭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상위 종목을 확인을 해보면요. 1위가 HMM입니다. 해운운임이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해운주들의 일제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2위는 한국전력입니다. 올여름 폭염 우려로 전력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3위는 LG에너지솔루션, 4위는 KB금융까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쌍끌이 매도가 나타납니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까지 현재는 매도폭을 400억 가까이 늘려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종목별로 확인을 해보면 HK이노엔과 HLB가 오늘 매수 1위, 2위에 각각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 급등을 거듭한 종목들입니다. 오늘 가격이 조금 눌리자 특히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종목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맥스트 보겠습니다. 최근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메타버스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맥스트는 오늘자로 2만 원 선을 회복한 흐름인데요. AR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죠. 이 산업용으로 증강현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나 자동차 공장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어제쯤부터 애플이 MR 헤드셋 출시가 임박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를 재료로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AR과 VR 기능을 합한 것이 이 MR이라는 개념인데요. 애플에서 출시한다는 이 헤드셋은 한 대 가격에 4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맥스트 애플과 어떤 특별한 관계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상승 분위기를 다시 탈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요. 빠르게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면서 뮤직엑 스튜디오라든지 드래곤플라이 같은 증강현실, 메타버스 관련주들 함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태까지 숨죽이고 있던 성장주, 기술주들의 다시 한번 기회가 올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이러한 조언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탄탄하고 펀더멘털이 튼실한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고요. 1:1 종목 상담 코너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병법 가져오신 전문가 이태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태우 전문가와는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앞서 전해드렸던 이 증강현실 관련주들 아침장에는 조금 눌리는 듯 싶었는데 10시 구간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외에도 오늘 투자자들이 육계 관련주나 해운 그리고 에어컨 관련주들에 빠르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이 검색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수민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검색어 탑10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이는 한국전력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그동안 대규모 적자로 인해서 우려감들이 컸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돌파구를 좀 찾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력 도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전도 전력을 이제 발전소로부터 이제 구매를 해 오는데 어느 정도 이 급등 이상이 나타나면은 상한제를 둬서 함께 비용을 분담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 도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전 다시 한번 좀 강세 흐름 보여주는데요. 주가 추이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이어서 대한해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지금 해운주와 관련된 이야기들 지금 함께 나왔었죠. 지금 해상운임이 18주 만에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해운주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해운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PNT 살펴보시죠. 계속해서 방한 이후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투자 소식들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함께 인디애나주의 배터리 신공장을 건립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애리조나주의 이제 신공장 건립을 이제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장비주 흐름들 괜찮습니다. PNT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검색어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10가지 검색량 많은 종목을 살펴봤고요. 이 가운데 한 가지를 짚어서 이태우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검색량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관련주 자이언트 스텝도 있고요. 해운 운임도 상승 반전을 했고 대한해운 눈에 띕니다. 또 하림이나 마니커 같은 닭고기 관련주들도 있는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나요, 전문가님? 저는 역시 오늘 마니커라는 종목이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인플레 관련주들이 최근에 좋지 못하다가 다시 한번 좀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중에서 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또 잊혀질만 하면 다시금 힘을 받곤 하는 이런 인플레 관련주. 오늘 마니커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투자자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토론방입니다. 진짜 많이 크네, 커졌네, 커졌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가 상한가닥이라고 하셨고 금 돼지값, 닭고기 값이 금값이죠. 대체용으로 닭고기 수요 폭발하나 이런 멘트들 남겨주셨네요. 자, 오늘 상승해서 그런지 좀 기분이 좋으셔서 그런지 적당히 유머러스한 종목 재밌는 댓글들이 많이 토론방입니다. 있는데요. 네. 그리고 보니까 금돼지값 대체용이라고 했는데 요즘 닭고기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닭도 마찬가지로 금값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마니커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최근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식량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닭고기 가격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히 오늘 시장에서 육계 관련주 중에서 이 닭고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말레이시아에서 내달부터 닭고기 수출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함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니커 같은 경우도 오늘 현재 장 초반에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다가 현재에는 17%로 윗꼬리를 일부 달아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큰 흐름상에서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이제 하단 구간에서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올라와 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이 장기 평선 돌파, 특히나 이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하는 이 모습 자체는 여전히 추세적으로 한 차례 더 추가적인 급등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이런 수급 전환들이 워낙 빠른 만큼 급등 시에 추격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급등 이후에 눌림목 구간을 좀 공략하는 것을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최근에는 이런 인플레 관련주들 좀 쉬어가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급등 시 그리고 급등 이후의 눌림목 구간에 조금씩 관심 가지시는 것은 여전히 유의할 수 있겠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닭고기 관련주 마니커 살펴봤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17% 넘게 급등을 계속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료가 아직 살아있다는 점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하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태우 전문가와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상담을 원하는 종목이 있다 하시면 오픈 채팅방, 이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팅방 들어오셔서는 매수한 가격과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반드시 남겨주셔야 저희가 상담을 원활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QR코드로 찍고 들어오는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샵 누르고 3772라고 적어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내용은 이태우라고 전문가 이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네, 계속해서는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부터 함께 해보시죠. 이태우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수익률 경신한 종목들 또 있습니다. 먼저 페노션이요. 오늘자로 수익률을 경신했네요. 최고가 8,390원 기록하면서 23.7%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또 조광 IRI 지난 5월 10일에 제시된 종목이고요. 역시 11,000원의 최고가 달성하면서 목표 주가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닝 머트리얼즈입니다. 최고가 41,650원으로 역시나 경신을 성공하면서 수익률 2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세 종목이나 수익률을 또 경신을 했습니다. 네.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오늘은 역시 이번 5월 달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어제 전일자에 급등을 했던 조광 IRI. 라는 기업을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조광 IR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원전 그리고 수소 여러 가지 그리고 조선 관련 이슈까지도 함께 반영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재료가 존재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뭐 산업 밸브라든지 일반 밸브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됐던 부분이 뭐 원전 전문 컨설팅 업체인 GMB 파트너스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장중에 또 15% 가까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도 연출이 됐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일 이 상승 이후에 바로 윗꼬리가 달려주는 이런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큰 흐름상에서의 이 차트를 또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상승이 나타난 구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일 이제 상승을 보여줬던 11,000원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202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던 그런 고점 구간이었던 만큼 이번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한 차례 윗꼬리를 달아준 부분은 지난 과거의 악성 매물을 한 차례 소화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뭐 반 정도는 매도를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잔량을 가지고 다시 한번 11,000원 구간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또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광 IRI 같은 경우에는 혹여라도 다시 한번 주가가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매수가 부근으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은 유효하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광 IRI 먼저 살펴봤고요. 저희 처음 목표가가 10,000원이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최고가 11,000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절반의 수익 실현을 하고 이어서 목표가 11,000원까지 다시 한번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또 오늘 한 종목 더 AS 해주시는 거죠? 네, 뭐 페노션도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기업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단 한 가지만의 그 가치를 보고 공략을 한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모멘텀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슈를 함께 반영받으면서 더 좋은 주가의 상승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재료의 다양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페노션 같은 경우도 최근 상승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도시 봉쇄 해제 기대감에 따라서 뭐 철강 가동률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한다. 또한 이제 중국의 석탄 수입에 있어서 관세 철폐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해운에 대한 운임 지수도 상승을 한다라는 이슈가 반영이 되고 그에 따라서 뭐 HMM이라든지 대한해운 그리고 페노션 같은 경우 실적 기대감들이 함께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가 페노션을 또 말씀을 드릴 때 이러한 사업, 해운 관련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이제 곡물 관련 사업도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차트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 4월 말부터 지속적인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지난 2021년도 6월 29일 8,900원 구간대를 노리려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곡물 관련 이슈보다는 해운 관련 이슈만을 가지고 실적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은 더욱더 시장이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매도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목표치를 높여서 9,000원 부근까지는 일단은 홀딩하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9,000원 부근에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이제 52주 신고가 구간에 위치한 만큼 그때부터는 보유자의 영역 그에 따라서 수급 동향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페노션에 대한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2차 목표가까지 받아뒀던 종목인데 이번에는 3차로 목표가를 다시 제시를 해주셨고요. 아직 모든 재료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인 9,000원까지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태우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여기 나오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나타날 텐데 그 링크 클릭하셔서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가 이렇게 3가지 반드시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코멘트나 사연 있으면 함께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QR코드로 참여하는 게 어렵다,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면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는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셔야 하고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링크,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필승 종목 이번에는 3종목을 한번 소개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힌트도 준비를 하셨죠, 전문가님?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함께 볼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 귀여워. 오늘은 아기들 사진이네요. 네, 보시면은 근데 네.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이들이 전철에 타서 휴대폰을 보고 있네요. 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냐, 전철이냐, 휴대폰이냐.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네, 최근에 아이폰 이슈가 또 많이 되고 힌트군요. 있는 네. 애플 관련해가지고 뭐 카메라 관련해서 제가 오늘 관련 기업을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힌트를 준비를 해보았고요. 바로 한번 그 종목에 대한 힌트 네. 설명을 함께 들어볼까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이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카메라 관련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나 이 자율주행 시장에서 있어서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 크게 3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센싱 카메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이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레이더 센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시장에서 가장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은 역시나 카메라 센서에 대한 부분이 다른 이제 센서 대비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중화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카메라 관련 기업들이 더욱더 빠르게 자율주행 시장 내에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전일 이제 아이폰 14에 대해서 LG 이노텍의 제품을 또 전면 카메라 함께 공급을 한다라는 이런 이슈까지 같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카메라 관련 기업들의 좀 수급도 일부 분위기가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오늘 준비한 기업 같은 경우 사업 부문이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장비 사업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부품 사업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각각 모두 이제 사업부의 전반적인 그 사업 운영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카메라 제품을 이제 출하하기 전에 검사 장비라든지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장비 관련 업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런 카메라 모듈 또는 카메라 출하량 자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해당 기업,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동사의
그 카메라 관련 장비에 대한 수요 또한 점진적으로 같이 함께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현재 제가 오늘 준비한 이 기업의 고객사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이 카메라 관련 탑티어 기업들을 고객사로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현대차, 기아, 그리고 뭐 이제 카메라 관련해서는 뭐 삼성전기라든지 MC넥스, 세코닉스 등을 고객사로 보유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 세계 이제 전기차 업체들에서 사용하는 이 카메라 관련 장비, 검사 장비의 56% 정도는 해당 동사의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인 여파를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기업이 점진적인 수혜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떤 기업인지는 오늘 방송 말미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 힌트는 카메라 관련주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아이폰도 이제 9월에 아이폰 14, 14를 공개를 하는데 선취매라는 관점에서 시의적절한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여러분, 저희 방송 말미에 이 종목 뭔지 정확하게 공개를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요, 이 필승 종목에 관한 전략과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필승 종목 뭔지 궁금하다,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에게 참고를 위한 판단 자료로 제공할 뿐입니다. 최종적인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병법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태호 전문가와의 1:1 종목 상담 기대해 주시죠. 네,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고지를 해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들어가는 링크가 열릴 텐데 이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종목을 매수한 가격, 매수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중입니다. 포트폴리오 내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께서 또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QR코드 타고 들어오는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이용하셔도 됩니다. 문자 메시지는 번호 샵 누르고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는 종목의 이름이 아니라 전문가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시나 저희가 타고 들어오실 수 있는 채팅방 링크를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본격적인 상담에 임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분이 첫 번째 상담자일까요? 궁금한데요. 한번 오픈 채팅방 열어보겠습니다. 닉네임 엄지척 튜브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버킷 스튜디오 말씀하셨고 4,383원, 비중 25%라고 하십니다. 어제 반등했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빨리 빠져나오고 싶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버킷 스튜디오 이 종목 오징어 게임이 한창 흥행할 때도 부각을 받았었고 대표적인 영상 콘텐츠 관련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추가 매수를 더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떨까요? 일단 비중이 25%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비중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은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일 이제 이 버킷 스튜디오가 강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우리 이정재 배우가 또 처음으로 연출한 작품인 헌트가 이제 칸 영화제에서 상영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정재 배우의 소속사인 이 아티스트 컴퍼니의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버킷 스튜디오가 전일 또 장중에 뭐 2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었는데 아직 차트상의 흐름을 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완전 추세적으로 다시금 올라와 주려는 모습은 아직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추세가 확실히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해 기준, 뭐 고점 기준으로 과대 낙폭을 보여준 이후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하방 경직이 크게 그동안은 보여준 이력이 많이 차트상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일 이렇게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한 차례 물량이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은 이제서야 좀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 될 수가 있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방 경직 이후에 이제는 다시 한번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구간이 발생해 주어야지만이 어느 정도 최근 이 시장에서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는 뭐 홀딩 전략을 유지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하방 경직이 한 차례 나와주고 추후에 지속적으로 해당 구간을 잘 지켜주는지 또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현재 보유한 그 비중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가 지난 3월경에 한 차례 거래량이 실어졌을 때 거의 이제 위쪽 구간에 매물대가 존재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승을 보여주면은 매수하신 금액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부근으로 올라와 줄 때는 비중은 최소 절반 이상 정도는 줄여 놓으시는 것이 좀 좋을 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로 손절할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킷 스튜디오 홀딩 의견 주셨네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 매수는 권하지 않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수가 돌파는 조금 힘들다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시죠. 이번 분은 어떤 분일까요? 닉네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리수님이네요. 효성화학 21만 8천 원에 들어가셨고 20% 비중입니다. 오늘 반등해서 약수익인데 차트는 괜찮은데 윗골이 달면서 빠지네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도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네, 이분 말씀대로 효성화학 현재 수익 구간이십니다. 오늘 가격이 22만 2,500원, 5%나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자, 이분 질문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더 오를까요? 이 말씀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배당도 잘 주고 또한 최근에 이제 뭐 대주주들의 주주 친화적인 이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효성 관련 그룹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비중 자체도 관련 기업의 20% 정도 투자하신 것은 그렇게 무리한 투자는 아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수익권이시긴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면서 수익 극대화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기업적으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7천억 수준의 기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3조 원의 매출이 좀 발생할 것이다라는 지금 컨센서스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기업의 재무 상태 그리고 또한 이번 연도에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지금 현재 좀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 더 위쪽 1차적으로는 그래도 차트상의 흐름으로 25만 원 구간 때 한 차례 저항의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25만 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30만 원 정도까지만 노려보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화학 최대 30만 원 선까지 목표가 잡아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이 다음 종목이네요. 3,500원의 매수가를 적어주셨고 비중은 30%입니다. 전망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에코플라스틱 이 종목이 아마 얼마 전에 상한가를 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5월 초에 상한가를 한번 시원하게 뿜어준 후에 조금씩 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3,500원에 들어가셨는데 오늘자 현재가는 3,14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오늘도 약 5%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손절 라인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지난 5월 이제 4일자에 또 상한가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었는데 그 이후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5월 10일자에 더 큰 물량이 출회된 것을 한 차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월 4일자 거래량보다 5월 10일자에 거래량이 더 많은 거래량들이 발생을 했고요. 해당 이제 캔들을 또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윗꼬리가 긴 음봉의 형태로 이 캔들의 형태가 마감이 되는데 이런 것들 좀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앞에 들어왔던 물량이 이 5월 10일자에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더 강하게 출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차트상의 흐름으로는 물량 자체가 매물 자체가 그렇게 살아있는 매물이 좀 많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나마 지켜주던 이 3,250원 구간대를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의 낙폭을 키울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테마성이 짙은 그런 종목들을 공략할 때는 항상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내가 공략하기 이전에 세워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지켜줄 수 있는 라인 3,07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지만은 더 큰 낙폭을 맛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손실을 최소화하자라는 취지에서 3,070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여라도 해당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래량이 한번 실어주면은 끼와 연속성 한 차례 상한가도 가주는 그런 연속성이 있는 만큼 위쪽에 이제 급등을 한 차례 또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급등 시에 분할 매도 관점으로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최대 목표 같은 경우에는 3,750원 구간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중은 꼭 만약에 내가 그래도 오랜 기간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시더라도 3,070원 구간에서는 비중 축소는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조금 목표 눈높이는 낮춰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3,07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슈팅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는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이었고 목표가 3,750원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었네요. 네, 이렇게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병법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오픈 채팅방,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본인이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꼭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저희 종목 상담을 잘 해드릴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 외에도 사연이나 코멘트가 있다면 역시나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QR코드 찍고 들어오는 방법이 어렵다 생각하시면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셔도 되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고요. 이때는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주신 종목 상담방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가자동동님입니다. 이번 종목 선진뷰티사이언스 말씀하셨고 비중이 20%, 매수가는 7,700원이라고 하시네요. 자, 선진뷰티사이언스 현재가를 좀 확인해보면 7,380원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은 좀 떨어지네요. 자, 이분 계속 물타기를 하다가 비중이 20%가 됐다고 하십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자, 화장품 관련주거든요, 전문가님. 네. 비중이 이제 우리가 보통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시는 비중 꽉 채웠습니다. 네. 20%인데 손절을 해야 될지 추가 매수해도 될지 궁금해하시네요. 일단은 지금 거의 매수하신 금액대에서 주가 흐름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더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실적은 어느 정도 좀 나와주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가총액이 900억 수준의 기업인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기준으로 거의 500억 가까이 발생을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유보율 같은 경우가 1,400%가 넘는 유보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투자자분께서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워낙 이제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 만큼 실적에 대한 화장품 수요에 대한 증가, 그에 따른 실적 기대감도 함께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차트상의 흐름 자체도 보시는 것처럼 큰 흐름상에서 거의 바닥권 구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 1월 28일 6,165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낙폭을 더 많이 키울 수 있는 뭐 하단 구간에 지켜줄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지켜주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구간이 오기 이전 하단 6,800원 구간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구간에서 손절이 좀 망설여진다라고 하시더라도 최소 절반 정도는 해당 구간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은 정리를 하시고 추후에 다시금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때 그때 한번 불타기를 하시는 전략이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하신 금액 이상으로는 어느 정도 좀 거래량 없는 상태로도 움직임을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특별한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8,100원 정도만 목표 가격으로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실적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엔데믹에 따라서 화장품 수요에 따른 기대감도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탈 여부는 6,800원 선 잘 확인을 하고 손절 라인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로 목표가는 8,100원 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 도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전반적으로 보고 계셨네요. 네, 이어서 종목 상담 계속해 보겠습니다. 다음 분도 함께 만나보시죠. 오동현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CIS 종목 말씀하셨고 15,600원이 매수가입니다. 자, 비중이 38%. 기다리다 지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하셨습니다. CIS 한번 현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3% 조금 안 되는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4일 연속 지금 양봉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 기다리다 지쳤다고. 근데 아마 비중이 커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항상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가장 힘든 거는 뭐 기업의 주가가 하락해서라기보다는 비중 조절을 못해서 가장 힘들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내가 비중을 5% 정도 또는 3% 정도 공략을 한 종목이 주가가 5에서 뭐 10% 정도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뭐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정도의 비중.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좀 덜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중 자체가 38% 이런 이제 비중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조금 더 어떤 대응을 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 같은 경우는 좀 과하다라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하신 금액이 15,600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CI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경영권 매각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만큼 주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낙폭을 키운다기보다는 다시 한 차례 정도는 더 급등이 연출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실제로 뭐 차트 흐름도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뭐 지난 연초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던 상황 속에서 이번 이제 4월 그리고 5월 초에 거래량들을 함께 실어주면서 계속해서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자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 장기 이평선에 대한 돌파 여부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거래량이 유입됐던 구간에서는 한 차례씩 돌파 이후에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하락이 된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약 3%대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오늘 종가상의 흐름이 이 장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하고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매수하신 금액대까지는 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매수하신 금액대에 왔을 때는 비중은 절반 이상 정도는 줄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잔량을 가지고 목표치를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난해 1월경에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됐던 구간, 여전히 매물 구간이 좀 살아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7,000원 구간을 목표가로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CIS 종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롱초롱 네오님입니다. 기아차, 기아 종목 말씀하시는 거죠? 매수가 89,0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그냥 가지고 가야 하나요? 걱정돼서요. 수고 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자, 기아는 오늘은 보니까 8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 종목 뭐 보통 장기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긴 한데 작년부터 조금 큰 박스권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조금 박스권 상단에서 잡으셔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기아같이 이렇게 대형주들을 투자하실 때는 내 투자 성향 자체가 장기성 성향이 맞느냐 또는 단기적인 성향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내가 단기성 성향이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종목은 공략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더 홀딩을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 현대차도 마찬가지인데 워낙 이제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시장 개화가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앞으로 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은 많이 존재한다. 또한 실적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지 않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배당 받으시면서 좀 더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뭐 장기 이평선까지도 모두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주가 흐름 자체도 최근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 비중 최대 뭐 30%까지는 추가 매수 고려하실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지금 당장 뭐 추가 매수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실 때 지난 연초에 3월경에 한 차례 7만 원 구간에서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7만 원 구간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지난 2021년도 말경에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함께 실어주면서 돌파해주던 그런 자리였던 만큼 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서 7만 원 부근에 왔을 때 내가 한 차례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그냥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아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장기로 보신다면 크게 걱정할 주식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중 지금 20%이신데 최대 30%까지는 늘려도 된다는 말씀, 그리고 7만 원 선에서는 추가 매수, 물타기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상담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텍이네요. 매수가는 42,100원. 비중은 15%입니다. 향후 전망과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바텍, 코스닥 종목인데요. 임플란트 관련한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업황 자체가 뭐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다른 경쟁자들도 수출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업황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36,800원까지 주가 내려와 있거든요. 네,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워낙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약 5천억, 5,400억 수준의 시가총액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 실적 전망치를 한 차례 체크를 해보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천억 가까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726억 수준으로 좀 발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기업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현재 기업의 몸값 대비했을 때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특히나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유보율이 3,570% 유보율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50%가 안 되는 부채 비율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기업 재무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은 충분히 저평가 종목에 장기적으로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시가총액이 1조 이하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중 확대를 많이 제시를 해드리지 않는데 바텍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20%까지만 현재 비중에서 5% 정도는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기업이다. 기업적으로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이 좀 어느 타이밍이 되느냐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 바텍의 재무제표, 재무상의 흐름을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인 만큼 앞서 기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던 것과 동일하게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서 큰 흐름상에서 이 3만 900원 부근, 3만 1,000원 부근에 왔을 때 내가 한 차례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전략을 세워놓으시고 그 구간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현재 비중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져가시고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3만 1,000원 구간, 이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비중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 차트
차트상의 흐름으로 지난해 8월 46,000원 구간, 46,500원 구간이 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당 구간을 1차적으로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해당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급 동향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수급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텍이었습니다. 퍼가 12에서 13 정도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과 재무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31,000원 선쯤에서 이에 비중 20%까지는 늘려도 된다는 결론, 그리고 목표가는 46,500원 선까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요, 시장과 관련한 분석 그리고 전망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고요. 무료 입장 바로 가능합니다.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오늘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 또 방송 때 못다한 시황 분석도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동시에 오늘 앞서 힌트 드렸던 필생 종목도 공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었는지 공개해 주시죠. 아까 댓글창을 보니까 이제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냐, 나무가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올해 신규 상장한 기업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퓨런티어라고 하는 기업을 네. 또 준비를 했고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 바로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함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난 2월 23일에 신규 상장 이후에 당일 39,000원의 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속적으로 추세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서 절대 공략을 하면 안 된다. 그 이유 자체가 차트상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차트상의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하단에 지켜줄 수 있는 매물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폭을 계속해서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에서는 절대 매수는 금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신규 상장주를 그러면 언제 공략해야 되느냐? 이 하락 추세에서 이제는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상승 전환해 주려는 그런 타이밍에 공략해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퓨런티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가져가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을 상장 당일을 제외한 가장 대량의 거래량들이 최근 들어서 발생을 해주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5월 17일경에는 상한가에도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통 이 상한가에 한 차례 안착을 한 이런 모습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도 다시 한번 거래량이 실어줄 때 끼와 연속성,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연속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차트상의 흐름도 보시게 되면은 상한가 당일의 매물대 구간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는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단 일단 손절 라인부터 제시를 해드려 보자면은 우선은 18,700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해당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보셨던 이 5월 12일경 연중 최저점 구간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손절 라인만큼은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18일경에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한 차례 고점 구간을 형성했던 25,000원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은 퓨런티어였습니다. 상장주에 대한 공략법도 어느 정도 힌트를 얻어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무료 방송을 하시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또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도 이야기를 드릴 게 역시나 우리가 시장이 보통 변동성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은 시장이 오를 때는 너무나도 좋아. 나도 매수해야지. 이 종목도 사고 저 종목도 사고. 이런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반대로 이제 하락장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하락장, 또 변동성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락장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오늘 공개 방송뿐만이 아니라 오픈 채팅방에서 또 마찬가지로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제가 함께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도 입장하셔가지고 다양한 정보 함께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무료 방송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이태우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대비해서 조금 더 빠지고 있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86%까지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이제 0.7%까지 낙폭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피 200이 지금 1% 넘게 빠지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위주로 조금 더 움직임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네요. 네, 오늘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오후장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